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될 것인가. 윤곽이 이제 드러났죠. 왼쪽에 8명이 오른쪽으로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예상대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것이 뜻밖이다. 이거 이상하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 맞나? 로데이트 까야 된다.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벌써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판은 이제 결정이 됐고요. 이 상황 속에서, 주요 후보들, 안철수가 1약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1약으로. 3강 1약. 중이 없습니다, 지금. 3강 1약. 홍준표 쪽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이번에 1위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1차전에서 2차전이 되겠죠. 이제 2명을 선발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2명을 선발하는 거기서,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51% 득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51% 이상이 되겠죠. 김문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방에 끝내겠다. 같은 입장이고요. 한동훈도 갑자기, 지난 대선 때처럼 결선 없이 끝내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각자 전부 51% 이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안철수는 어쨌거나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겸 반대, 탄핵 찬성, 뭐 압도적인 여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보다도 더 확고한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죠. 거기서 어떤 지지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잘 싸우면은 최종 2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8명, 그 중에 이제 떨어진 탈락한 4인 중에요. 현재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결선 진출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각 진영에서 나경원 의원을 땡기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우리 캠프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봐서는요, 홍준표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나경원 의원과 지금 연대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반적인 예상이라면은 김문수 캠프로 가는 게 맞겠죠. 한동훈 쪽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질적인 안철수하고 또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도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현 시점에서 누가 더 적합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에 누구를 미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아마 계산할 겁니다. 나경원의 약점 중에 한 개는요, 이 전통 지지층에서 이 지지세가 약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하고 손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령 김문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김문수와 손을 잡는 게 나경원에게는 이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경원이 서울시장을 노린다 그러면은 지지층, 전통 지지층의 득표를 이번에 조금 만들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홍준표 같은 사람은요,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싸울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득표력으로 치면은,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쨌거나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그 보수 결집된 상태로 지지만 해준다 그러면은 홍준표에게 외연이라 그러죠. 확장성, 중도 확장, 특히 2030 이쪽에 지지율이 가장 높잖아요. 홍준표가.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상대로 가장 잘 싸울 수도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이죠. 사실 지금 요 4명 중에는 한덕수 포함해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지지율 조사를 쭉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10대, 20대, 30대에서는 홍준표가 그냥 원탑입니다. 아마 그걸 보고요, 경쟁력은 홍준표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홍준표의 장점입니다. 왜 그렇게 외모라든가 전체적인 이미지는 2030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다 그러면요, 일단 그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뭐 이슈, 뭐 그런 데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해준대요.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항상 그 2030하고 호흡을 같이 하려고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뭔가 말을 해주고 그래 2030의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쌓아 올린 그동안 공동 탑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2030 지지율이 잘 안 꺾이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원하다. 말을 해도 통쾌하게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홍카콜라, 뭐 사이다 홍, 뭐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 장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홍준표는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훌륭한 장점이 있고 이재명 상대로 어쩌면 제일 잘 싸울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이재명 상대로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올 인물은 홍준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조건 없이 딱 요 4명만 딱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홍은요, 과연 이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맞나라고 보면 여기 합치율이 좀 떨어집니다. 김무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합치율이 오는데 홍준표는 제가 볼 때 한 70점밖에 안 돼요. 그래 홍준표를 이기면은 승리 그 기쁨이랄까 승리 그 효과가 100점이 못 되는 거지. 이기긴 했는데 이재명을 막았다라는 그 정도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점수 그래 한 70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홍준표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십니다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다 알아주는 독고다이 아닙니까? 독고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친우파라든가 친윤이라든가 친박근혜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친홍입니다. 친홍. 홍준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오직 친홍입니다. 최근에 홍준표가 그 이준석 관련해서 뭐라 그랬죠? 이준석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거였었죠. 이거.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이준석 이야기가 어디 있는데요. 제가 하나 갖고 여기 있네. 자, 홍준표 이준석과 어제 통화했다. 빅텐트의 이가 가장 중요하다. 옛날부터 이준석을 품으려고 이준석하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정치인이죠. 이제 홍준표는요. 홍준표 뒤에는 바로 이준석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더 능구렁이에요. 홍준표는 또 이준석을 또 그런 식으로 얼르고 달래면서 어떻게나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물이고 이 둘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정말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이는 끝까지 마이웨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동향이 상당히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이준석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인물은 현재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 이 홍준표가 단연 어뜸이죠. 예전에는 유승민이었는데 유승민이는 오히려 이준석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이제 유승민과도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제 독자 정치를 하는 거고 홍준표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만 2030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자신의 그 상대적 우위를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이준석 효과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인물이죠. 그리고 홍준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 그렇지만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대북관이라든가 뭐 대미관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자유우파, 애국보수 뭐 등등 해서 말이죠. 여기 이제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정통 우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70점짜리다. 홍준표를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긴 효과가 70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령 말이죠. 설명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하지 않고 그냥 답만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한동훈으로 이기게 되면은 점수가 어떨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하고 거의 흡사할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65점 정도? 한동훈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긴 그 기쁨이랄까 그 효과가 한 75점짜리 아니 65점짜리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로 이기게 되면은 이재명을 막았다라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겨우 이제 과락을 면하는 60점 정도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3위는 60점, 65점, 70점 이 정도 수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수로 가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90점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90점 이상. 김문수로 이겨야 제대로 이기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김문수로 나가서 지면은 그건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김문수는 저도 김문수로 지게 되면은 그 나름의 진영에 대한 그 유지, 존속, 또다시 방어를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요 3위는요, 아무래도 정체성이라든가 그 이념 성향, 그리고 이제 정통 우파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셋 다 다르지만 그 중심에 두기에는 애매하죠, 사실은. 홍준표는 좌파적 정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러죠. 자기는 우파 정책도 갖고 있고 좌파 정책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요. 한동훈도 이 본색이 좌파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널 좌익 같은 건 아닌데 좌파적 코드를 멋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좌경화된 그런 어떤 느낌도 조금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철수는 중도로 이제 대표되는데 중도의 제왕 뭐 그런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또한 좌우를 넘나드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네 명이 이제 서로 이제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캠프에서 기세를 올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도 있던데요.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홍준표가 이렇게 급부상을 했다 혹은 김문수 후보 측이 약간 지지율에서 정체가 왔거나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덕수의 등장으로 제일 손해를 본 게 김문수입니다, 사실은. 그 지지율이 그 지지율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가장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유정복이라든가 여기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과거 원내대표까지도 사무총장 같은 역할도 했었고 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번에 나와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없잖아요. 1% 뭐 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4선급 의원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중앙 무대에서 이 알려진 정치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 영향을 이제 고려할 때 김문수에게도 사실은 그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요한 레거시 미디어, 주요 이제 미디어에 언론에 이 말이 많이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의 인지도는 뭐 거의 극강이죠. 대선에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매일같이 대구 시장 가서도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뭐 당대표 되는 과정 총선 때 뭐 그야말로 이제 뉴스에 뭐 전면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등등한 이유로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 인지도가 100이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인물들이고요. 근데 김문수는 인지도가 그만큼이 안 돼요. 한 80,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지도에서 약간 밀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을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대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김문수는 갈수록 후반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가 어느 정도 그 기선을 제압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의 저력, 김문수가 선배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이도 좀 약간 몇 살도 많고 물론 국회의원은 같이 됐어요. YS 때 같이 들어와서 같이 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 선배라고 이제 봐야죠. 자, 나경원 쟁탈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나경원 쥐는 쪽이 최종적으로 1위 할 것으로 봅니다. 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경원은 지난번에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랑 이 햄버거 회동을 가졌잖아요.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김문수와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홍준표 쪽에서 워낙 지금 집요하게 이 나경원을 지금 포획하려고 그쪽을 이제 포섭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고요. 윤 대통령의 뜻도 어느 정도는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지켜봤지만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드디어 김문수와 손을 잡더군요. 거기서 총괄 선대 이제 위원장 중책이죠. 그걸 맡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이용 전 의원이 김문수 캠프로 갔죠. 지금 각 의원들이 말이죠. 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았어요. 현재 홍준표 쪽에서는 뭐 48명이 들어온다 뭐 말이 있는데 그건 말이고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몇 명 안 돼요. 한 5명, 6명 이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쪽도 원래 한동훈계에서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한두 명 정도고요. 20명 미만입니다. 김문수 쪽이 한 5, 6명 정도 되어 있고, 안철수 쪽은 뭐 몇 명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한두 명 수준인데, 자, 이거는요, 이들이 이제 현재 그 외곽에 있는 한덕수 캠프,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4강 상황에서 누군가를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위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리 괜히 이제 줄 섰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그 곤란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이 줄 서기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윤상현, 이용, 거기다가 나경원까지 만일에 김문수로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김문수에 가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는 사람이 진실하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켜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김문수 같은 사람 아니면 지키기 힘들어요. 그게 뚝심도 있어야 되지만 소신 강단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자기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당대의 민심이라든가 여론 이것 때문에요. 대통령을 못 지켜준다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과거 존경했던 인물이 여기 홍준표는 YS죠, YS. YS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당대의 그 민심 보고 그냥 민심 따라 그냥 가버린다니까, 거기도. 그리고 여기 한동훈도 국민 눈높이 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선택 잘해야 됩니다. 김문수 같이 이렇게 듬직한 뚝배기 같은 사람이 해야지 그나마도 이 신뢰가 감이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